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학교 박용보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주제는 웹 3.0인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급격하게 정부에서도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하면서 나오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웹 3.0을 이해하시려면 우선은 우리 인터넷 세상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좀 3.0 이런 걸 붙이길 좋아해가지고 하지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오히려 월드와이드 웹의 미래의 WWW 이렇게 부르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좀 의견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애트리의 이승윤 박사님이 이제 W3C 저기 사무국을 맡고 계시는데 거기 지난번 봄에 만나서 같이 의논하면서 이게 좀 더 명칭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웹 3.0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다들 웹 3.0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웹3를 얘기하시거든요. 웹3는 이더리움 그 커뮤니티에서 이미 사용했던 단어가 되기 때문에 웹3로 하면은 좀 중복의 의미가 있고요. 웹 3.0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쓰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미래의 월드와이드 웹을 보시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는 사실은요, 오늘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이게 거의 한 2시간짜리를 축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재밌는 얘기는 다 빼고 건조한 얘기만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왜 필요한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인터넷이 도입된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일으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인터넷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점이 첫 번째고요. 거기서 가장 큰 것이 민주화라고 할까요? 웹 데이터의 민주화가 좀 그 말 뜻은 지금 웹 데이터들이 뭔가 구속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독재에 억압돼 있다라는 말 뜻이 되겠는데요. 그럼 어디에 독재에 억압되고 있느냐?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체 얘기 안 하려고 자꾸 외국 기업 생각하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죠? 여행 가면 장소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그쪽 데이터들을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공용으로 쓸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죠. 즉 데이터가 지금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가 필요하냐?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가 계속 필요하죠. 오늘 맨 마지막 토론이 저희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키사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사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지금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행정 서비스 자체가 지금 다 인터넷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인터넷 서비스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기, 수도 이런 건 기간 산업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정보망은 왜 기간 산업으로 인정을 안 하느냐? 기간 산업을 인정하고 기간 산업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된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행정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저 주제를 보면서 이거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저도 한 코 좀 얘기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이제는 우리 생활하고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을 해야 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서부터 이런 단어들은 사실 써오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세만틱스라는 단어입니다.
왜 세만틱스라는 단어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를 만들어 놓고선 그 사람이 웹의 미래에는 세만틱 웹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책에서 써 있었고. 그 세만틱 웹이 뭔지 저도 뭐 잘 이해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세만틱스의 해석이 우리의 인터넷의 발전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우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잘 아시겠지만은 문서를 나눠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과학 문서라든지 과학자들이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려고 했던, 즉 리드 온리 사이트였어요. 일종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우리 연구 자료를 서로 교환하자라는 거였죠. 그것이 슬슬 변해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됐죠. 뭐 기술의 발전이 뭘 제공했냐면 기술만 찾지 말고 즉시 데이터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줄 수 없어? 라는 니드가 결국은 우리가 질문을 바로 던지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맞는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됐는데 이 인터랙티브하고 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점점 의사소통의 수단이 됐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현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카카오톡 멈춰 쓰는 바람에 거의 뭐 우리 생활이 다 굉장하게 났잖아요. 그 부분도 오늘 아마 좀 토론을 하실 때 쓰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를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민간 기업체에 놔뒀다가 그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배터리 하나 불난 거예요. 배터리 하나 불났더니 전부 다 마비가 됐는데 다음에선 좀 억울하겠지만 오리발을 내밀었죠. 어떤 오리발을 내밀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카톡이 멈췄으니까 거래를 미리 약속하거나 이런 것들에 빵꾸가 났죠. 빵꾸가 났는데 그럼 누가 피해 보상을 하냐? 그랬더니 다음에 한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공짜 서비스인데 공짜로 서비스를 한 거에 대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민 생활의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만틱스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데이터들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되는 것의 의미. 그 해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간이 짧으니까 우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뒤로 빼고요. 딱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그림만 봐도. 요게 이제 웨이빙 더 웹이라는 팀 버너스,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창시자가 쓴 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뭐 영어를 제가 읽어드리긴 좀 그러니까 그냥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 보시고 눌러보시고 뭐라고 했냐면요. 뭐 I have a dream 이렇게 하면 또 뭐 무슨 좀 목사님 한 분 생각나는데 자기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냐면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한 거죠. 꿈을 꾸는 거니까 웹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구현을 할 때 the content link and transaction between people and computer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컨텐츠 이거 우리 잘 이해합니다. 굉장히 잘 이해해요. 다음 건 트랜잭션을 얘기했어요. 트랜잭션? 우리 트랜잭션 하면 돈 거래? 이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트랜잭션을 저도 이거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깨달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됐어요. 야, 가만 생각하니까요. 인터넷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지털 트랜스폼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버추얼 리얼리티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 얘기하고, 다들 떠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영화 얘기를 했었으면 더 재밌었겠지만, 핵심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랬죠. 컴퓨터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서로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그먼트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메타버스도 아니고 패러럴 월드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동시에 같이 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다들 또 사담입니다만은 제가 93년서부터 이 일을 해왔는데 93년도에 KT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 아니었고 KT랑 같이 일하면서 그 미래 세상을 꿈꾸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요번에 또 키사에서 또 동영상을 찍었어요. 컨텐츠가 똑같아요. 컨텐츠가 똑같은데 기술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패러럴 월드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전에는 인공지능 세상이 되고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세상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확실한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자동차 쉐어링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자동차 쓰겠다고 하고 돈 지불하고 나가면 차 위치를 찾아서 거기에 핸드폰을 갖다 대면 차 문이 열립니다. 그럼 나 운전하면 돼요. 그럼 과거랑 지금 뭐가 빠졌죠? 인터넷이 들어와가지고 돈거래가 빠졌어요. 내가 돈을 보내고 받는 거를 인터넷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차를 쓰겠다는 것도 인터넷 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는 것도 트랜잭션이고요. 공과금 내는 것도 트랜잭션이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것도 트랜잭션이고 내가 내 친구한테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이것도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유통하는 게 인터넷이었던 거예요. 이 트랜잭션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트랜잭션 월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리얼 월드에 난 피지컬리 이동만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나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누구냐? 그거를 알아보게 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된 거죠. 어딜 가도 나를 알아봐야 되고 내가 어디 이동해도 나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한테 모든 데이터를 귀속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만틱 웹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뻘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회사도 만들고 IBM, MIT 들어가서 랩도 운영하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성공을 못합니다. 실용적 기술로 성공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재밌는 세상인데요. 이걸 하려면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좀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감히. 죄송합니다. 발음은 안 좋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만틱 웹은 뭘 하는 거냐면, 이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거래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들. 이거를 또, 뷰로크라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다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 이것이 누구한테? 머신이랑 이야기하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하냐면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우리가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시대냐면요. 제가 원래 전공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컴퓨테이셔널 AI를 해왔습니다. 논리와 수학을 통해서 컴퓨터라는 기계로 AI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AI를 했어요. 2000년 이후에 지금 막 AI가 터진 것은 커그니티브 AI입니다. 그래서 개랑 고양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인식을 할 수 있으면요, 이 인텔리전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결이 납니다. 왜? 사람의 습관을 계속 인지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습관상 지금 물건이 부족하면 주문을 더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그걸 인지할 수 있으면 인지된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프로파일에 맞는 플래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거든요. 지금 우리가 AI 하고 뭐 오늘도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구글 쪽에서. 난리가 났죠.
자, AI가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실패를 뭐 했냐? 트랜잭션을 하려니까 어떤 거래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신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컴퓨터의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신뢰를 못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그래도 당국학교 박용입니다 하면 다 이해하시죠. 방금 제가 사실 요 앞에서 아침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떡볶이집 가서 먹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돈 안 내고 나오면요,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계실까요? 절대 안 있죠. 제가 딱 5,000원어치 먹었는데 저는 5,000원어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이 사실은 이 시대에 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진짜 화폐를 대체하고 무슨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잘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다 이제 저기니까요.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같이 탄생한 게 뭐냐면요, 디지털 캐시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이트페이퍼 읽어보시면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 있고, 그 기술의 이름이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신뢰를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니까 방송국에 불려갔어요. 제일 처음에 블록체인 물어보는 줄 알고 좋아서 갔더니 첫 질문이 1억 갑니까? 비트코인이 1억 갑니까?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방송국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딱 그 질문이었는데, 지금도 참, 야, 기술자 불러놓고 나한테 1억 갑니까? 물어보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자, 1억 가든 안 가든 비트코인 막 오르는 거 봤죠. 우리가 신뢰 거리를 다룰 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걸 증명해버린 겁니다. 전 기술자고요.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 기술이 실용적으로 증명한 기술이 나온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원했던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그리고 데일리 바이 데일리 트랜잭션, 이게 동시에 온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지?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탄생할지 다 몰라요, 아직은. 다 예측하고 꿈을 꿀 뿐이죠. 근데 이런 꿈이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93년서부터 한국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우연히도 제가 그 정보과학회, 학회지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쓴 글이 이 글이었는데요.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아주 신기한 단어였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만, 멜 깁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캐나다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게임방이죠. 갤라가라는 게임하는 그런 게임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 뭐 소설가니까 소설 주제 없나 뭐 이렇게 찾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으악 하고 놀라기도 하고 막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막 번뜩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조이스틱하고 버튼밖에 없는데 어째 저러지? 하고 가서 만져본 거예요. 그래서 터지면 전기 충격이 오나? 근데 전기 충격도 안 와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야, 이건 컴퓨터도 아니고, 이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인터랙션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을 사이버 스페이스라 부르자 하고 소설을 두 편을 씁니다. 첫 번째 편은 버닝 크롬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단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쓴 책이 이게 이제 유명하죠. 뉴로맨서. 이 책보다 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온 말이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려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누가 얘기했죠? 요즘 굉장히 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안철수 씨가 처음 정치 입문하시면서 이 말을 많이 쓰셨죠. 네. 이 말로 더 유명하죠. 근데 이게 나온 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를 하냐면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 속의 상상력은 뭘 만들어내냐면 사이버 스페이스의 독립 장정이 나옵니다. 뭐 아시겠지만 독립선언문, 예? 우리 3.1 운동의 독립선언문, 미국의 독립선언문 다 이겠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더 써도 돼요? 한 3, 4분 내로 3, 4분 내 마무리 쳐야죠. 재밌는 얘기를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독립기념물을 쓰는데요. 이 독립기념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요게 지금 82년이죠. 요게 지금 90년이거든요. 이후로 이 독립선언문 이후에 그 사이버 스페이스 시민으로 저 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이버 펑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뭐 공각기동대 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 빼먹고 갈 수는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셀프 소버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안티 소버링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에 만듭니다. 90년대 초반에. 근데 이 연도수를 제가 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어디 갔을까? 자, 보세요. 웹 알파넷이 60년대에 하다가 쓸만해진 게 83년입니다. 인터넷 하드웨어 기반이 83년도에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웹 우리가 공식적인 생일이 1991년 8월 6일입니다. 우연치곤 재밌지 않으세요? 아까 소설가들이 꿈꾸는 세월하고 이들하고 세월이 1, 2년씩 막 차이 안 져요. 기술이 나온 거. 그 꿈이 지금 우리가 거기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 줘야 되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인터넷의 발전의 단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들이 터져 나갈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맛있는 거 싸갖고 모셔야만 제가 해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꿈꿔서 나가고 그게 우리 미래가 될 것인데 그 미래가 소설가들이 예측했더니 된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이런 강의 오래간만에 듣는 거지. 어? 운이 좋은 거야. 자네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우린 듣고 좋은 얘기네 이러지만 진짜 써먹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젊은 학생들.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세상을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도입해야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SI 사업이 뜨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컸듯이 다시 한번 우리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